네, 검찰이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기소하는 게 맞는 절차인지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출범 넉 달 만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을 제1호 사건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개혁이란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또 나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현직 지검장을 그것도 중앙지검장을 검사가 또 기소하는 거는 좀 뭐 처음 있는 일이겠죠, 당연히. 부장검사 이상, 특히 검사장, 현직 검사장을 기소한 거는 처음이고요. 중앙지검장,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검찰청입니다. 중앙지검장을 뭐 사실상 검찰청에서 서열상 두 번째 정도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검찰총장 다음인데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래는 수원 안양지청에서 하던 사건과 관련된 혐의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그 수원 담당 팀장이 서울 파견 나와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파견 나와서 상사로 모시는 사람을 기소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위 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지검장이 결재권자고 그 결재권자를 기소한 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뭐 이 지검장은 수원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자기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중간에서 뭐 연락하고 하는 거에 라인상에는 있었지만 아무런 힘을 쓴 게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내놓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죄,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과정이고 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냐 행사하지 않았느냐, 뭐 전화 등등을 통해서 그 얘기인데 일단 이성윤 지검장 입장은 대검의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대검 상황을 설명했지 뭐 예를 들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다르게 변경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심의나 등등 과정을 통해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먼저 기소돼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규현, 차규근 두 사람이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와 사건이 병합돼 그래서 버리나요?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가져간 거예요. 원래 안양지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 두 사건하고 병합시키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하고요. 세 사람이 공동 피고인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외압을 행사했느냐, 권력을 남용해서 수사를 어떻게든 뭐 가로막든지 어떤 다른 행위를 했느냐는 이제 뭐 재판부에 넘기기로 하고, 과연 이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은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기소하려면 이제는 새로 생긴 공수처가 있으니까 공수처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아직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수사심의에서도 이 얘기가 지금 좀 됐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위법적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공수처가 설립된 이후에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의 수사 기소권은 공수처만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설립이 돼 있죠.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성윤 지검장 검사예요. 검사죠. 검사를 기소를 지금 검찰이 한다? 이 공수처법 자체를 몰각시키는 경우가 되거든요. 몰각이 정도가 아니고 위법적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적절한지가 상당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언론에서 크게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글쎄요. 물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수사한 것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만 심의하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공수처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기소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는 논의를 안 했나 봐요. 근데 한 가지가 지금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좀 부적절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에서 이 판단을 지금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두 개가 충돌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는 사실은 기소를 기다리는 게 사실 맞거든요. 공수처가 기소하든지 아니면 검찰이 기소하고 싶어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소를 한다? 그 부분은 좀 법에 좀 반할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 인사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뭔가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여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죠. 백혜련 의원,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 정도 되면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이제 수사 심의를 요청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결과 기소 의견으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요, 좀 너무 그 김학의 사건의 그 절차적인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건. 굉장히 예.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게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또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복잡한 해석이긴 네. 합니다만은 실체적 정의와 진실적 정의가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데 말로는 이성윤 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면 고민하게 되겠습니까? 애매하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백혜련 간사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세 가지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기소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얘기했던 실체적하고 절차적 부분입니다. 예. 이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부분입니다. 예. 출국을 뭐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다시 예. 질문 던졌을 때 과연 이성윤 지검장을 죄를 물을 수 있느냐라고 갈 수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죄 최근에 다 무죄되고 있어요. 지금 그 몇 사건 빼고는 대부분 재판부에서 무죄를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사건 올라갔을 때 유죄보다는 무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과연 이성윤 지검장이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예. 안 나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직권남용이 적용되려면 밑에 사람이나 뭐 일을 네. 담당한 사람이 엄청난 압력을 느낄 정도의 뭔가 분명한 외압이나 지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직권남용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대검에서 아니면 예. 부장검사가 밑에 검사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전화하면 대부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한번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지검장은 사태에 대한 얘기는 뭐 전혀 의사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기 그래 때문에 보입니다. 그건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수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은 과연 뭐가 될 거냐? 아마도 검찰과 관련돼서 또는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뭔가 큰 사건이 1호 사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서울시 교육감이 왜 옛날 해직교사를 갖다 또 나름대로 채용하는 데 도움을 줬느냐 뭐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많이들 실망하는 눈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권에서는.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서 외적에도 마찬가지고 공수처 내부에서도 1호 사건의 상징성을 많이 뒀습니다. 예. 그 상징성이란 국민적 기대감이겠죠. 공수처를 왜 만들었냐면 검사나 판사나 사법기관의 어떤 그 수사, 기소를 공수처가 해달라라는 뜻이지 예. 그것을 좀 해달라는 건데 의외로 지금 이 고위공무원이긴 하지만 기소권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감은 사건도 들여다보면 행정행위에 가깝거든요. 네. 그리고 불법으로 해고됐다면 복직시키는 게 맞죠. 그 과정에서 만약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하자를 행정적으로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감사원에서 했던 걸 갖고 공수처는 하는 거 없이 그냥 수사해서 뭘 한다? 또 자기들이 기소를 할 수 없는 것 이거 자체는 이렇게 저렇게 이해해봐도 그냥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민주당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 국민의힘하고는 좀 정반대된 진보적인 교육감이고 어떤 정무적인 어떤 좀 스킬을 발휘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하고 쭉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은 공수처한테 넘겨서 기소시켜야 되는 건데 검찰이 직접 하겠다고 말이 안 됩니다. 넘겼는데 예. 공수처는 자기네들이 기소권도 없는데 검찰로 줘야 될 것을 또 자기네가 사건을 수사한다고 했고 그걸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공수처는 뭔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떠올리게 되는데 네. 공수처가 도대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 1호 사건이 정말 상징성이 있는 건지 앞으로 2호, 3호 사건도 이런 사건을 할 건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아요. 1호 사건은 조금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그러니까 2호, 3호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이해할 부분이 있을 건데 예.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진행자가 지적한 것처럼 공수처가 이거 있는 게 맞나? 국민이 바랬던 공수처의 모습이 맞나? 이런 의문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검찰로서 상당한 변화의 어떤 갈림길에 있는 거고 공수처는 이제 처음 출범한 거라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건 어떻게든 이제 정리가 돼 나가야겠죠. 박 교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